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명진님의 단편소설 엄마의 망태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망태기 안에 큰아들의 모든 것을 담고 살아온 애틋한 모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오빠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나는데요. 한편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고 느끼는 딸의 입장은 또 어떤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을까? 며칠 전 엄마는 결심한 듯이 말했다. 정이야, 나 따로 살고 싶다. 20대만 독립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80대도 독립하고 싶어. 생각해 볼게. 오빠가 부탁하긴 했지만 정민이 의견도 들어봐야 해. 엄마 건강도 염려가 되고. 가능할까? 정민이가 찬성해도 친척들이 80이 넘은 노인네를 내보낸다고 비난할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 반수면 상태로 밤을 보내다 새벽에 잠이 깼다. 찌뿌드드한 몸을 일으킨 정희는 베란다로 나가 바깥 창문을 열었다. 어스름한 새벽 공기가 시원하다. 흡입하는 공기의 신선함에 가슴이 짠하다. 근데 정희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다. 엄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슬플까. 노쇠하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억지로 일어나도 딱히 할 일도 없는 긴 하루. 나이 들어서 일찍 자는 것은 어두운 밤의 쓸쓸함이나 외로움을 감당하기 힘든 노인에게 준 신의 선물이 아닐까. 정희는 엄마 방문을 열고 침대 곁에 앉았다. 힘줄과 혈관이 울퉁불퉁 도드라진 엄마의 손을 잡고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축 처진 얇은 피부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위세당당하고 힘찼던 손은 살집이 다 빠지고 껍질만 남아 주름이 가득한 손으로 변했다. 엄마는 눈을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몇 시니? 벌써 아침이야? 왜 이렇게 잠을 자니? 시도 때도 없이. 나 이제 바보 되나 봐. 아니야, 엄마. 수시로 자는 게 정상이야. 괜찮아. 자면 아픈 것도 잠시 있고 치매 걸릴 일도 없고 오히려 선물이지. 지난주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다시 출근할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물론이죠. 정희는 지혜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괜찮다고 다음 달부터 출근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남편에게도 바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기쁘냐는 남편에게 정희는 정말 너무 좋다. 아직도 내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 너무 좋아. 하고 말했다. 회사에 출근할 때를 대비해 인터넷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하원 도우미 등을 검색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혜의 친구 엄마들에게 조언도 구했다. 엄마 도움 따위는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다. 7년 전 육아휴직을 끝낸 정희는 엄마에게 지혜를 3년만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오빠 애들만 손주야? 걔들은 초등학생이라서 엄마 손이 덜 필요하고 지혜는 이제 2살이야. 엄마 부탁 좀 하자. 내 올케도 학원 운영해서 바쁘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어른 손이 필요해. 정희는 일하는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부탁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회사가 엄마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정희는 엄마에 대한 섭섭함을 남편에게 감추지 않았다.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노트북으로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상세하게 검색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엄마가 양손에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우산도 없이? 얼른 들어가자. 무슨 일 있었어? 얼마나 걸은 거야? 대답이 없는 엄마를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멍하니 있는 모습이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 길을 잃어버렸느냐는 말은 차마 묻지 못했다. 금방 따뜻해질 거야. 한숨 자. 정희는 엄마를 침대에 눕혀드렸다. 눈을 감고 꼼짝도 안 하는 엄마는 마치 100세가 넘은 노인처럼 보였다. 정희는 방에 커튼을 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엄마 일에 늘 감정이 앞서서 일이 더 커졌던 기억이 있어서 정희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타인처럼 이성적인 분석을 해주는 남편의 조언을 듣는 것이 낫다며 정희는 수없이 자신을 다독였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을까? 작은 방 문을 열자 어둠 속에 엄마가 앉아 있었다. 진영이가 좀 예민해야지.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피아노를 꽝꽝 쳐대. 재수하면서 애가 더 날카로워졌어. 진영 엄마는 딸이라면 껌뻑 죽잖아. 진우도 내 오빠도 안중에 없어. 집이 살얼음판이야.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려고 정민이 집에 간다는 것이 오다 보니까 너희 집 동네더라.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잘 왔어, 엄마. 진영이 대학 합격했다는 소리 들릴 때까지 우리 집에 계셔. 비가 많이 오던데 그 비를 다 맞았어? 우산을 사지. 보일러 온도 높였으니까 목욕하시고 푹 주무세요. 지혜는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보고는 팔짝 뛰며 좋아했다. 할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안기더니 이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다음 달부터 회사 나간대. 지혜는 혼자 남겨두고.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엄마는 나가도 돼. 저녁 늦게 학원에서 돌아온 지민이는 할머니를 보고 씩 웃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엄마가 와 계신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눈치 빠른 남편은 어떻게 상황을 파악했는지 한눈을 찡긋거렸다. 장모님 가방? 당신 내일 꼼짝 말고 집에 있어. 형님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내가 바보야. 엄마 괜찮을까? 늦은 저녁 정희는 천연덕스럽게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보낸 오빠의 문자를 받았다. 내일 아침 광화문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정희는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엄마 일은 잠시 잊고 거리의 활기에 푹 빠졌다.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오니 나무들도 이쁘고 하늘도 너무 아름다웠다. 직장인들로 분빌이라고 생각했던 카페는 의외로 한산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정희는 오랜만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에 열중했다. 핸드폰 액정에서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사라지고 다시 피곤 하는데 누군가 머리에 딱밤을 딱 하고 때렸다. 아주 신났어. 애들은 걱정도 안 돼. 게임 삼매경에나 빠지고. 응, 엄마가 봐주신다고 했어. 오빠 만나러 간다고 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홍서방 만난다고 했거든. 엄마한테 너 만난다고 전화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홍서방하고도 나오기 전에 통화했어. 거짓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집에서 꼼짝 못했을 텐데 나온 김에 맛있는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환한 표정을 지으며 오빠가 유쾌하게 말했다. 오빠, 오늘은 날씨 좋다. 어제 비만 안 왔어도 엄마가 그렇게 초췌하지는 않았을 텐데. 오빠는 미간을 찡그리고 못 들은 채 하며 학교 다닐 때 가끔 같이 갔던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오빠, 맛있는 거 사준다더니 겨우 이 집이야? 그래, 임마. 맛도 기억이잖아. 참, 세월도 빠르지. 엄마 일로 우리가 싸울 줄은 몰랐는데. 뭐라는 거야? 누가 싸운대? 이런 일로 보지 않았으면 좋았지. 채, 맛의 기억만 있겠어? 그때의 기분도 있지. 오빠는 픽 웃으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푸지직 삼겹살 굽는 소리와 옛 이야기들이 불판에서 같이 구워지고 있다. 뻘겋게 달아오른 얼굴, 깊은 주름과 넓은 이마의 오빠가 눈에 들어왔다. 오빠 많이 늙었네. 그렇지, 늙었지. 어제는 비도 오고 날씨도 추웠는데 할 말이 없다. 진영이와 진영이 엄마가 워낙 예민하잖아. 정희는 말없이 탁자를 내려다봤다. 푸,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진우도 고1이지. 애 돌봐주고 살림 살아주는 사람 이제는 없어도 되지 뭐.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건강하시니 예민해지기도 하겠지. 참, 너도 점점 말이. 고기를 씹으며 빤히 쳐다보는 정희의 눈을 오빠는 피했다. 왜? 올케 언니가 또 몇 달간 오빠와 말 안 할 것 같아? 그게 무서워? 엄마는 처음에는 오빠가 무슨 큰 잘못을 한 줄 알았다고 했다. 올케가 집에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마주쳐도 외면하고 쌩한 얼굴로 다니는 것이. 그런데 그게 올케의 원래 모습이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올케 언니는 그렇게 행동했다. 엄마가 타이르고 달래보기도 하셨지만 결국 포기하셨다. 올케 언니의 친정어머니도 그 성격을 못 고쳤다고 엄마에게 미안해했다고 한다. 며칠 노릇은 오빠에게만 하던 행동을 올케는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도 하기 시작했다. 한 집에 살아도 의견이 다른데 따로 사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지. 올케는 뭐가 불만인지 만났다 하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했다. 우리는 은근히 올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오빠는 올케 언니가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 뭐야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여기 아버지 집이었어. 지금 엄마 집이야. 할 말하고 당당하게 살아. 오빠네 내보내. 가정부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정희가 화를 내면 엄마는 타일렀다. 집안이 조용해야 오빠가 잘 되고 그래야 너희도 좋은 거야. 뭐가 좋은데? 정민이하고 나한테 오빠만 잘 되는 게 뭐가 좋냐고.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엄마가 편안해야 집안이 좋은 거지. 안 그래? 결국 정희와 정민이는 엄마 집에 가지 않고 어버이날이나 엄마 생신 때 밖에서 따로 만나기 시작했다. 정희는 정수리 머리숱이 다 빠져서 반쯤 대머리가 된 큰오빠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엄마는 왜 그렇게 큰오빠만을 위했을까?
정희는 딸이라서 도저히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한 오빠는 엄마의 자랑이었다. 네 집 아들인지 부러워 죽겠어 하는 소리를 엄마는 즐기며 살았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티내지 않고 자랑했으며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살았다. 오빠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마약 중독과 같은 것이었다. 엄마, 착각하지 마. 오빠는 엄마가 아니라고. 하여간 애지중지 키운 자식 효도하는 거 못 봤어. 옛말에도 있잖아.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고. 나한테나 잘해. 엄마는 자신이 만든 망태기에 오빠를 가득 담았다. 오빠가 다닌 대학교를 담고 오빠가 다니는 직장의 서열도 1등으로 쳐서 담고 주변의 평판을 담고 부러움을 담고 도대체 그 망태기는 얼마나 큰지 뭘 그렇게 담는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엄마, 그놈의 망태기 확 찢어버릴까? 환상 좀 깨게. 정희의 가시돋친 말에도 엄마는 중독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오빠가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거나하게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다. 얼굴 가득 입이 찢어질 만큼 한박 웃음을 짓고 엄마는 오빠를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자랑스러워했다. 오빠는 이제 공인이므로 다들 행동을 조심해 달라던 엄마의 말, 멋쩍어 하는 오빠와 반짝이던 엄마의 눈, 세상을 다 가진 듯 한껏 올라갔던 그 입꼬리. 오빠가 7년 만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로 옮기자 엄마의 눈은 빛을 잃었고 오만했던 입꼬리는 처졌다. 오빠가 동서의 사업 보증을 섰는데 일이 잘못되어 월급이 압류되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었다. 엄마는 오빠에게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달래면서 정희와 정민에게는 왜 오빠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이게 뭔 경우니?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기가 막힌다. 이참에 선 긋자. 괜히 너도 내 처와 싸우지 말고 모른 척해. 큰아들에 대한 엄마의 편에 불만과 피해의식이 있었던 작은 올케는 결국 폭발했다. 나를 찾아와 정민이가 큰 집에 돈을 빌려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엄마가 불러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정민이도 엄마에게서 멀어졌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몸이 많이 편찮으셨던 아버지가 그해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오빠는 저와 애들 둘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들어왔다. 갑자기 하는 말은 아니야, 오빠. 엄마 혼자 편히 사시게 엄마한테 집 돌려주고 이사 가. 벌써 몇 년째야? 올케 언니 피아노 학원도 잘 되고 오빠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받잖아. 돈 많이 벌었잖아. 양심도 없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민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걔네들 신혼 초부터 고생했어. 내용은 모르겠지만 엄마가 어제같이 비 오는 날 집을 나갔는데도 전화도 안 하는 올케 언니. 그렇게 싹수 없이 살면 안 되지. 안 그래? 노려보는 정희를 오빠는 외면했다. 그래, 변명할 생각은 없다. 그동안의 일들은 말하기 싫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주 둘이 똑같아. 오빠는 모르는 척하고 올케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말도 안 하고 진을 빼서 결국 엄마가 두 손 들게 만들고
우리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더니 올케한테는 식모살이나 하고. 엄마 그런 모습 기가 막힌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치, 공부 잘하는 아들? 젬병이지. 고향 친구 중에 아들 서울대 보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깨를 으쓱이던 엄마 모습이 보인다. 멍청하긴. 정희는 소주 한 병을 비웠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겠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너 7년 전에 엄마가 지혜 돌봐주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했지. 애들은 어릴 때나 초등학교 때나 어른 손 많이 필요해. 홍서방에게 들었어. 4달부터 회사 나간다며. 지혜 돌봐줄 사람 없잖아. 엄마한테 부탁해. 그때 일 항상 마음에 걸려 하셨어. 내가 부탁하면 좋아하실 거야. 홍서방도 너 직장 다니길 원하지? 뭐라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무관심하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오빠는 뭔가 말하려다 말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10년 뒤에 우리는 뭐가 달라져 있을까? 뜬금없는 오빠의 말에 정희는 픽 웃었다. 뭐가 달라지겠어? 애들만 자랐겠지. 빚은 줄어들고 아파트 평수는 늘고 그러면 좋겠네. 아니면 작은 상가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루어질 수 있겠지. 엄마는 10년 뒤에 뭘 하고 계실까?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미래가 막연해서 그럴까? 과거의 시행착오는 아니까 애들에게는 미래를 설계해 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엄마는 나보다 먼저 사셨으니 솔직히 나 살기도 바빠서 어른인 엄마의 미래를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니다. 그 나이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내가 엄마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등신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서로 싫은데 자주 만날 필요 뭐 있어? 안 그래? 가끔 보자. 엄마가 지혜를 봐주면 너도 애들 걱정 없이 직장 다니고 좋잖아. 엄마는 이제 필요 없으니 나한테 보내겠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다. 뒷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후 긴 침묵의 시간을 버텼다. 계속 탁자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오빠가 입을 열었다. 어제 일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 엄마 집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너하고 정민이 불러서 의논할게. 정희는 오빠의 기세에 눌려 더는 말을 하지 못했다. 일을 망쳤다는 생각에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남편이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시켰는데 도대체 때가 언제라는 거야? 나쁜 새끼. 뻔뻔하고 이기적인 놈. 하여튼 부부가 똑같아.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 후 정희는 10년이 지나도록 오빠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대면대면 살다 보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잠깐 보고 안부 정도 묻는 사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오빠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내 오빠 이혼했다며? 괜찮겠지. 엄마에게 말해도 되겠지. 응, 몇 달 전에 올케 언니가 전화했더라고. 알고 있었냐고. 뭔 소리냐고 했더니 오빠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대.
둘이 원만하게 타협했나 봐. 한 달 전에 오빠가 불러서 만났어. 이혼했고 이민 갈 거라고 하면서 엄마 이야기 하더라고. 내 오빠는 잘 갔어? 심상한 목소리로 엄마가 물었다. 응, 잘 도착했대. 정민이하고 공항에 갔는데 진영이랑 진우가 나왔더라고. 셋이 행복하고 밝은 표정이던데. 그래, 잘 됐네. 서로 행복하면 되지. 그깟 이혼이 대수니? 떨어져 살아야 할 사람들은 떨어져 사는 게 좋지. 그게 관계를 개선하는 길이기도 하고. 정민이 내외도 며칠 전 다녀갔어. 정희는 쭈글쭈글 주름투성이의 엄마 손을 만지작거렸다. 손이 손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망태기 하나 조일 힘이 없는 힘줄이 불룩불룩한 엄마의 처진 손이 안쓰러워 정희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린대.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바람도 맞으면서 산책하고 올까?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 마음이 몹시 상한 듯 말했다. 나이 60이 내일 모레인 아들은 이혼한 것도 모자라 이민까지 갔는데 산책은 무슨. 아무래도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하느님이 왜 늙은 나를 안 데려가시니? 이제 갔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야? 손주들 결혼할 때까지 사셔야지. 악담을 해라. 사는 것도 지겨워. 애써 자유하듯 말하고 엄마는 돌아 누웠다. 정희는 엄마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한 달쯤 전이었다. 오빠가 정희와 정민이를 불렀다. 올케 언니로부터 이혼했다는 말을 막 들은 터였다. 이혼했다고? 에이씨, 왜 이혼은 한다고 난리야? 싸가지 없이 살더라도 잘 사는 게 그나마 나은데. 오빠 내외에 대한 걱정보다 심란한 마음이 앞섰다. 정희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큰오빠와 정민이가 술잔을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진짜야? 언니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너무나 기분이 좋아 보이는 오빠를 실눈을 뜨고 정희는 보았다. 무슨 꿍꿍이지? 너 왜 실눈을 떠? 그냥 봐. 사실이니까. 정식으로 이혼했다. 과거는 묻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말할 테니까. 일단 마시자. 활기찬 말과 달리 소주 몇 병을 비워도 오빠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체 뭔 일이야?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지? 애들이 컸지만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정희는 아는 게 있냐며 눈빛으로 물었지만 정민은 옆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힘들었나? 가끔 집에 온 진우는 할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곤 했다.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출장도 많이 다닌다고. 엄마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진우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정희는 모르는 척 했지만 엄마는 오빠가 보낸 용돈을 진우에게 일부를 나눠주곤 했다. 그동안 들리는 이야기와 소문으로는 아파트 평수 늘려서 강남으로 이사했고 애들도 속칭 인류대라는 곳에 다 보냈고 진영이는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애들한테서 벗어나 둘만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남이면 그림 보듯이 물을 수 있겠는데 오빠이다 보니 겁이 났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멀어서 보이지 않던 얼룩들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보고 싶진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텐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영이 엄마가 정이 너 만나고 결심했다더라. 이혼 도장 찍기로. 고맙다. 진영이 엄마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힘들었는데 내 덕분에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 무슨 큰일 날 소리. 내가 뭘 어쨌다고. 놀라는 정희를 보고 오빠는 큰 소리로 웃었다. 좋은 뜻으로 한 얘기야.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진영 엄마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해결이 안 되면 온종일 그 생각만 하니 주변 사람도 자신도 피곤하지. 그래도 많이 노력했어. 근본은 착한 사람이야. 너 아주 마음에 든다더라. 신호 옳게 관계는 끝났으니 친구로 지내고 싶대. 그날은 종일 비가 내렸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베란다 옷걸이에 걸린 옷들은 아직도 축축하고 집안은 여기저기 늘어놓은 옷들과 물건들로 지저분했다. 정희는 가습기를 베란다로 가져가서 틀어놓고 집 청소를 시작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집 급식생 청소년 지혜는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며 툴툴거렸다. 지민이는 어느새 자기 방에서 나와 친구와 약속 있다고 나가면서 툭 말을 던진다. 아빠, TV 그만 보고 집안일 좀 해. 엄마 힘들잖아. 저 녀석은 꼭 엄마 편만 들어. 남편은 기분 나쁜 듯 지민이를 쳐다보았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오라는 정희에게 비 오는데 어디로 가냐. 화를 버럭 냈다. 소파하고 그냥 붙어버리라는 말이 정희의 입안에서 맴을 돌았다. 엄마 전화 왔어. 진동소리 안 들려? 지혜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10여 년간 거의 통화한 적 없는 올케 언니였다. 바싹 긴장한 정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올케 언니는 꼭 할 이야기가 있다며 시간 좀 내달라고 했다. 지금요? 비 오는데 급한 일이에요? 뭔가 다급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라 정희는 대충 청소를 끝내고 집을 나섰다. 우리 집 근처로 와서 전화하든가 하지. 꼭 자기네 집 근처로 오래. 하여튼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건 10년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어. 우산을 접고 카페 문을 열면서 정희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지민 엄마 여전하네. 하나도 안 늙었어. 엄마는 내가 모시고 있겠다. 오빠 인생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옛날에 받았던 스트레스 오늘 다 돌려줄 작정으로 정희는 말없이 조용히 웃었다. 어차피 난 아쉬운 것 없는 사람이다. 차 한 잔을 다 마시도록 정희는 올케 언니의 일상적인 말들을 들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무슨 말을요? 언니 이야기 다 들어줬잖아요. 나는 할 이야기 없는데. 빙빙 돌리지 말고 나 만나자고 한 이야기나 해요. 오빠가 이혼하재요. 정희는 물을 마시다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대박.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다. 화가 난 듯 얼굴이 뻘개졌다가 체념한 듯 한숨을 쉬다가 다시 불같이 화를 내기라도 할 듯한 온갖 표정이 올케 언니 얼굴을 지나가고 있었다. 자존심에 상당한 금이 간 모양이지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니
정희는 말을 더 들어보기로 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미안해요. 10년 전에 어머니 고모집으로 가시게 한 거, 그 전의 일들, 그 후의 일들도. 하지만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영이 좀 까탈스러워요. 딸이지만 나도 걔 버거워요. 그때 재수까지 하고 있었으니 형부 사업 실패하고 진영이 아빠한테 피해가 가서 여러 가지로 어머니 볼 면목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돈을 벌려고 정말 하기 싫었던 피아노 학원 차려서 어머니께 애들 다 맡기고 힘들게 했던 거 다 사과할게요. 무슨 사과를 속사포같이 쏟아내고 난리야. 몇 분 만에 지난 20년간의 일을 몇 마디 말로 끝내겠다고? 진짜 이 언니 연구 대상이야. 어이가 없어서 정희는 픽 웃었다. 긴장이 풀렸는지 올케 언니는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한테는 죄송했지만 오빠한테는 최선을 다했다고. 애들도 다 컸고 집도 안정된 지금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혼하자고 서류를 들이밀었다고. 혹시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봤다. 언니, 적응 안 되네. 원래 이렇게 수다스러웠어요? 그동안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픽 웃는 올케 언니의 얼굴에 삶의 흔적이 보였다. 학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다스러워졌다고. 오빠도 적응하기 힘들었겠네. 나한테 도도한 카리스마가 매력이라고 했었는데. 글쎄요, 오빠가 변했나? 나는 싸가지 있게 사느냐, 싸가지 없이 사느냐, 이 두 부류와 염치 있게 사느냐, 염치 없이 사느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번 똑같이 없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있게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좀 고달프고 고생 좀 하겠죠.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할 거고 아마도 오빠는 노년에 인생의 행로를 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언니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봐요. 언니가 그동안 어느 쪽이었는지. 오빠가 최근에 물어본 것들이 뭔지. 지민이 엄마 말 잘하네. 지적질은 안 하는데도 지적 엄청나게 당한 기분이네. 오빠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언니나 나나 오빠하고 같이 산 기간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오빠 결혼할 때 생각이 나네. 확 달라진 오빠 때문에 엄마와 나 정말 당황했었는데 다정한 오빠는 사라지고 친절한 오빠가 있던데 지금 언니한테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올케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희는 어른이고 살 만큼 산 부부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못 박았다. 우리 사회가 이혼을 제약시하던 때도 지났고 개인의 행복이 우선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고 달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여자의 처지에서 올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몰랐던 두 집안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전해지고 사회에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공유하면서 나이 드니 좋은 게 많네요. 언니와 내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좋은 이야기 나눠요.
언니와 공감대가 같은 게 신기하긴 하지만 잘 결정해요. 언니도 알다시피 오빠는 냉정하긴 해도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언니 편이 되어줄 사람이고 좋은 내 편 멀리 있는 것이 나은지 왼수 같은 인간 가까이 있는 게 나은지. 그날따라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다. 에이, 오빠 욕이나 실컷 해주는 건데 내가 말을 너무 잘했나? 하여튼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랜만에 삼남매 만났는데 건배하자. 셋은 엄마 문제에서 벗어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 뭔지 모를 이 해방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코 올케 언니의 문제는 아니었다. 오빠에 대한 기대, 부모에게 장남이라면 해야 한다는 포장되어진 기대가 있었다. 내용물은 다 다르고 달라야 했지만 우리는 내용물을 볼 기회가 없었고 포장품만 보아왔다는 내 말에 오빠는 박장대소했다. 캬, 정희, 너 정리대장이다. 어쩌면 그렇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듯이 얘기를 하니? 나도 50대 중반이야. 홍서방하고 같이 산 기간도 25년이고 엄마하고 같이 산 기간도 10년이잖아. 내가 살아보니까 참 그래.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를 돌보아 주던 엄마, 내가 돌보아 드려야 하는 엄마, 이 갭 차이가 상당히 커. 아마도 며느리는 친정엄마는 계속 돌봐주고 도와주던 때에 머무르고 시어머니는 중간쯤 머무르겠지. 이게 미묘하면서도 상당한 차이야. 앞으로 나는 계속 돌봐드려야 하는 엄마를 보겠지. 이것도 쉽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는데 가끔 지치기도 하더라고. 근데 왜 이혼해? 국내에 살아도 되는데 이민은 왜 가? 딱 한 번만 진실한 말을 듣자. 모든 게 힘들어. 감정 소비도 힘들고 내 시간을 일하는데 다 허비하고도 모자라는 삶을 살려면 살 수 있겠어? 젊었을 때는 도전이었는데 지금은 동아줄 같아. 살기 싫어. 모든 곳에서 떠나고 싶었어. 인간의 도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도리를 다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정민이는 술을 마시면서 오빠와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오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놓았다. 이거 엄마 집한 돈이야. 너희 둘 통장에 반씩 넣어줄게. 옛날에 정희 너한테 물어봤지. 엄마가 10년 뒤에 뭘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으냐고. 난 답을 찾았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조그만 집을 사드리고 독립시켜 드렸으면 해. 물론 엄마 의견을 들어보고 난 후에 결정할 문제지만 정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뭐야? 아니, 형도 10년 전에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를 누나 집에 보내더니 이제 누나네 애들 다 컸다고 80이 넘은 엄마를 혼자 살게 하라고? 그리고 뭐 인간의 도리? 웃기고 있네.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둘 다 관둬. 내가 모실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오빠, 타령 그만하고 엄마 만나서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떠나. 정민이의 돌출 행동에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이미 술이 만취된 정민이와 더 얘기했다간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서둘러 음식점을 나왔다.
일주일 뒤 태국으로 떠나는 오빠를 배웅하러 인천공항에 간 정희는 정민이에게 신신당부했다. 내가 싫으면 안 할게. 어차피 돈도 반반씩 들어왔잖아. 오빠 그냥 잘 보내자. 자리 잘 잡으면 외국에 우리 별장 하나 생기는 거잖아. 정민이는 픽 웃더니 그날은 미안했다고 말했다. 오빠는 그렇게 떠났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래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괜찮을 거야. 엄마 독립시키는 일. 엄마, 천천히 알아볼게. 정민이도 설득해야 하고 엄마 몸도 더 회복해야 해. 아니야, 정이야. 빨리 독립하고 싶어. 전철역에서 가깝고 텃밭이라도 조금 있는 집으로 알아봐줘. 정우가 나한테 자세히 말해줬어. 앞으로 어머니가 건강관리 잘하시면 10년은 넘게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도 비행기 타고 놀러 오래. 엄마는 들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에 정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이모들하고 같이 텃밭도 가꾸고 채소도 키워서 먹어야겠다. 어릴 때 밭에서 바로 따먹던 고추나 오이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이모들 불러도 되지. 니네 이모들도 얼마나 답답하겠니.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 반도 못하고 살 텐데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아야지. 정희는 엄마에게 하노라고 했는데 독립한다며 들뜬 엄마의 행동에 살짝 배신감도 들었다. 너무나 기대하는 엄마 때문에 남편과 의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정민이를 불렀다. 의외로 정민이는 순순히 말을 들었다. 누나 말대로 해달라고 엄마가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면서. 정희와 정민이는 일단 엄마가 살 집 위치부터 정했다. 전철역에서 가까운 곳, 북쪽은 추우니까 남쪽 1호선 방향으로 정하고 집은 단독이냐 빌라냐 아파트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결정했다. 그리고 근처에 텃밭을 빌릴 수 있는 곳. 입지를 정해놓고 돈은 오빠가 준 돈으로 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집을 사느냐 전세로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 결국은 남편과 작은 올케까지 4명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 결국 정희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작은 올케와 정민이가 강력하게 주장한 대로 전세로 집을 구하기로 했다. 내일이면 엄마는 이사한다. 아니다. 독립한다. 엄마 생애 82년 만에 독립이다. 정희야, 고맙다. 내가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지민이가 엄마를 끔찍이 위해서 너는 복받았다. 그래도 지혜한테 잘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엄마 보고 교훈으로 삼아. 홍서방한테도 잘하고. 집에 일할 것 있으면 연락해.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정희는 엄마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80 넘은 엄마를 이렇게 독립시킬 줄은 몰랐네. 엄마가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혼자 나가서 살다니. 그래도 인생 100세 시대니까 옛날하고는 달라. 아직도 20년 남았잖아. 그동안 못했던 것,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이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빠가 엄마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 오빠가 난 놈이긴 해, 엄마. 엄마는 눈이 뻘개지면서 울다가 웃었다. 그래, 내 아들 아니냐. 그래도 엄마, 망태기에 담아둔 거 모두 버려.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고 싶은 것으로 채워.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순리를 따를 때 행복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일도 그렇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 길이 비록 낯설어도 따라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을 의식하기 이전에 각자의 삶의 방식이 더 소중하니까요. 예컨대 모든 일이 관점을 바꾸면 이해하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